저는 그 박사 논문으로 상대적 약속의 대강대국에 대한 예방 전쟁을 썼습니다. 사례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사례로 썼습니다. 제 연구의 최종적 결론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국가가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예방 전쟁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대체적으로는 힘의 계산보다는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컴플렉스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작동할 때 이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전망 이론이 말하는 지금이 나중보다 훨씬 그래도 나을 거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게 저의 예방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럼 예방전쟁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예방전쟁을 한다거나, 여기서 예방전쟁은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쟁을 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예방전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제전쟁이 있습니다. 프리엠티브 워라고 하는데, 프리엠티브 워는 위협이 지금 가해지기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전쟁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예방전쟁이나 선제전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방적 공격과 선제적 공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방적 공격은 더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선제 공격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제 공격은 약속의 경우에 강대국에게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받았을 때 선제 공격을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게임에서 키롤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물론 도발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최종 변수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제문에 나와 있는 미국의 안보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마디로 미국의 안보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김열수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투키디데스의 책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투키디데스는 강대국의 힘의 변화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봤지만 그 근원에는 인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세 가지가 작동한다고 봤습니다. 세 가지가 두려움, 이익,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고려하는 미국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투키디데스가 말한 명예입니다. 패권 국가로서 자신의 위신과 평판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도자로서 느끼는 명예심도 있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지도자로서의 명예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는 힘의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입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는 지금 대리만족설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를 대행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국내 정치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이후에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서 저는 미국의 국내 정치의 스피드와 속도와 북한이 협상 전술을 쓰면서 지연 전략을 벌일 때 그 속도 사이에서 아마 국내 정치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사업가로서의 면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굉장히 돌출적인 사람이고 돌발적인 사람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걸 지금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자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안보 정책을 변화시킨 근저에는 패권 국가로서의 평판, 떨어지는 평판 혹은 그 평판을 막고 싶어하는 그 심리와 국내 정치 요인 그리고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계산 이런 것들이 이 안보 정책의 커다란 변화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앞으로 평창 이후에 그러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고려하는 것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임은 지금 미국이 끌고 가는 거고 미국이 반응을 안 하면 북한이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계속해서 도발함으로써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변수가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정치의 변화 속도와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해 갈 건지에 대한 그 속도 사이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관련된 변수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를 올림픽 그리고 대북 문제를 가지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의 지금 현 정부가 지방선거를 이용하면서 그 북한과의 대화를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우위에 두면서 선거 전략을 짠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북한에 대한 도전보다는 한국에서 받는 도전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변수입니다. 일본은 2015년에 안보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헌법을 개정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지금 건강이 좀 나빠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도 어쨌든 자기 임기 안에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욕구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위기이기 때문에 일본이 트럼프에게 강경한 정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향후 평창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세 가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의 마지막은 오늘 제가 나와서 안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안보 토론보다는 국제 정치에 대한 혹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안보 문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결국 안보 문제 위에 있는 정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미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최종적인 거에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지 않나, 이 생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